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이제 내일 TDS팜 공모주 상장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가벼운 종목인데 이번에 200% 이상 꿈의 숫자죠. 수익률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최종 점검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주차 빡빡한 상장 일정, 이제 네 번째 상장 공모주고요. TDS팜이 내일 수요일날 상장하고 그래도 목요일과 금요일 총 3곳이 더 남았습니다. 공모기업 볼게요. TDS팜은 한국투자증권이었고요. 공모가는 상단을 21% 초과한 13,000원으로 확정이 됐었죠. 시총은 719억, 매우 가볍고요. 수혜 측은 확약이 좀 낮았을 뿐이지 양호했고 유통금액이 168억, 100억대입니다. 여기에 기관 최종 확약이 나왔는데요. 수혜측 때 4.2%밖에 안 됐는데 최종에서 무려 39%까지 상승했습니다. 확약 높은 기관들에게 많이 배정했겠지만 애초에 확약이 낮아서 이 정도까지 상승할지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그리고 3개월 비중이 33%로 대부분인데 조금 뒤에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 보여드릴 거거든요. 3개월 신청이 많았다는 거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유통 물량 약 100만 주, 비율로 18.2%밖에 안 되고요. 기존 주주가 많지 않아서 기관이 8%로 가장 많고 개인도 4.5%나 됩니다. 그래서 최종 유통금액 131억까지 낮췄습니다. 이 정도면 좀 무거운 스펙주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유통 물량 다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주가 상승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유통 물량 보면 공모주주 외에 전문 투자자, 벤처금융, 소액주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주가가 대폭 상승하면 초반부터 적극 나올 물량이 되겠지만 그렇게 부담될 사이즈는 아니에요. 또 보호회수 중에 1개월 뒤에 나올 물량이 전체 비중의 25%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기관들이 3개월 신청이 많이 했다는 건 주가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DS팜의 기대 수익률 체크해 볼게요. 최근 상장 결과를 보면 상장 릴레이의 첫 주자가 유라클이었는데 고점 50%를 다시 넘기면서 기대가 커졌죠. 전진건설은 약간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고점 75%나 올려줬습니다. 다만 오늘 상장한 두 곳은 수혜 측이 저조했고 유통금액까지 많았던 상황이라서 초반 이후에는 공모가를 이렇게 하회하고 있죠. 하지만 TDS팜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 충분히 예상되네요. 추가로 올해 들어 유통금액이 200억대 이하의 사례인데요. 시초가 150% 이상, 그리고 고점은 웬만해선 200% 이상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익률 고려하면 이 정도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도 100에서 150% 사이는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익률은 결국 상장일 수급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도 적정 주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실적을 보면 21년부터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증가를 해왔고 그리고 올해는 약간 낮아 보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그래도 실적 기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공모가 산정 과정 보면 TDS팜 제품을 판매하는 신신제약 그리고 나머지 제약사 두 곳인데요. 이 두 곳은 당기순이익이 TDS팜과 차이가 크다 보니까 PR을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그나마 신신제약이 유사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평균보다는 신신제약의 PER 18.81배와 비교해 봤습니다. 확정 공모가 기준 평균 PER이 16.37배가 나왔고요. 유사기업보다는 공모가가 7% 높은 금액이긴 한데 신신제약의 18.81배와 비교하면 적정 주가는 약 13% 상승한 14,700원밖에 안 됩니다. 사업성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향후 실적 성장성은 공모주들 다들 동일하죠. 100억대 규모의 수급으로 주가를 올리는 건데 결국 공모가 부근으로 회귀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저희는 상장일에 웬만해선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최근 수급 추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어제 상장한 전진건설은 초반이 결국 고점이 돼버렸어요. 저는 6에서 70%대 기대했는데 아마도 시장에서도 대부분 이 정도 예상한 것 같고요. 이런 시장 기대치를 넘자마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동시 상장한 두 곳 비슷한 추세를 보였죠.
둘 다 수요 예측이 저조했던 터라 수익만 줘도 감사한 상황이었고요. 공모가를 살짝 넘기자마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넥스트바이오는 공모가를 돌파한 10시 이후 바로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고요. 정리하면 최근 세 곳의 공통점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했고 시초가가 거의 고점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내일은 전혀 다른 상황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근 추세는 아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비례청약 최소 수익률 볼게요. 환불 이틀이라 짧았고 청약 한도까지 작아서 그리 높은 수익률은 아니었어요. 예금이자 기준 29% 이상, 마통은 53% 넘어야 수익이었는데 마통까지 하신 분들도 수익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 또 일반 한도 내에선 비례 한 주가 2,000주 가성비였고 이렇게 하셨다면 마통도 30%대 2,500주도 41%밖에 안 됩니다. 물론 예금이자는 더 낮아지니까 내일 대략 한 주당 10,000원 이상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공모가 13,000원이고요. 상장일 주가는 최저 7,800원에서 최대 52,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한 100에서 150% 예상했는데 100%일 때 26,000원, 150%일 때는 32,500원이 됩니다. 물론 시초가가 얼마에 시작하느냐에 따라 예상 범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단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생각보다 큰 수익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내일은 시초가부터 높게 떠서 확실한 수익 꼭 나와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청약하는 아이스크림 미디어 수요 예측 나왔습니다.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해당 영상으로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고요. 이에 따른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